자,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장진영입니다. 이제 우리 32회 시험을 대비해서 기초 입문과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2차 과목 교재가 기초 입문서가 합본으로 3과목을 이렇게 합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부분은 맨 뒤쪽으로 가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그 317페이지 펴보시면 1페이지까지가 공법이고 중개사법이 이제 또 나오죠. 그리고 이제 3과목이라 그래가지고 313페이지를 펴시면 그 페이지는 없지만 제3과목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교재는 그 페이지 표시가 없지만 여러분 그 쭉 313페이지 쪽입니다. 부동산 공시법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법률 안에 이제 2개의 법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시법 체계 그래가지고 거기 페이지 넘겨보시면 314, 315페이지 전체 목차를 적어놓은 것을 보시면 됩니다. 공시법은 첫 번째 법이 항상 말씀드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되는 법률에서 요 안에 이제 지적 부분, 항상 공시법 안에 있는 요 공간정보법 안에 지적 부분이 시험에 나오니까 지적법이다. 이렇게 이제 줄여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부동산 등기 관련 법이다. 그죠? 요 등기법에서 이제 또 목차적으로 전체가 나옵니다. 이 책이 우리가 이제 구성이 그 이제 다음 페이지 파트 1 공간정보 구축 관련된 법령이라 나오고 그죠? 거기 318페이지부터 이제 교재 페이지가 나오죠. 318페이지부터 쭉 이제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그 지적 관련 법이 쭉 350 전체 그죠? 5페이지까지입니다. 355페이지까지고 그 다음 이제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이 그 파트 2 다음 357페이지부터 내용은 그 358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뒤에 그 우리 공시법 끝에 410페이지까지고 그 다음 요 2차 합본의 입문서 마지막 4과목 부동산 세법 요렇게 이제 돼 있죠. 뭐 다 우리 과목 소개받고 또 공부 처음 하시면서 우리 2차 과목 3개 중에 중개사법, 공법, 중개사법 다음에 과목이 부동산 공시법 세법입니다. 항상 시작할 때 뭐 소개합니다마는 과목마다 지금 40문제, 우리 공시법 세법에서도 마찬가지 40문제가 출제되고 50분을 줘서 시험날 마지막 시간에 요 과목 한 과목 가지고 마지막 시험을 보게 됩니다. 공시세법 한 과목을 50분에 시험을 봅니다. 출제 문항수는 40문제고 공시법에서 24문제, 세법에서 16문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죠. 그건 다 소개받고 또 우리 공부하기 전에 정과목을 보실 때 이렇게 이제 봤죠. 24문제, 16문제 그죠? 공시세법. 그럼 제가 하는 공시법 안에 지적 관련 법에서 12문제, 그 다음에 등기 관련 법에서 12문제 이렇게 이제 24문제가 나옵니다. 앞전에 우리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앞전 시험에 기출문제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지만 1번부터 12번까지가 지적 관련 문제, 13번부터 24번이 등기 관련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세법이 25번부터 40번까지가 요게 이제 세법 관련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문제가 구성되고 어떻든 1차 평균 60점, 2차 평균 60점을 받으면 합격하는 시험이니까
절대평가로서 우리 과목 안에서 공시세법 안에서도 최소 여러분 60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 중에 우리 나중에 이제 수업 중에 여러 번 말씀하겠지만 지적법 12문제는 조금 쉽고 등기법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 늘 합니다. 지적법 12문제 중에 합격권에 있는 분들은 최소 10개 정도 맞히셔야 되고 등기법 12개 중에는 한 반타작 6개 이상을 맞히셔야 됩니다. 그건 이제 가면서 여러 번 분석해 드릴 겁니다. 어떻든 공시세법 안에도 최소 점수는 60점, 최대는 뭐 한 7, 80점 받으시면 좋겠지만 공시법 전체 수험생들 평균 점수가 60점대가 제일 많습니다. 어떻든 60점은 넘기셔야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득점이 세 파트잖아요. 지적, 등기, 세법 세 파트에서 고루 득점을 하셔서 한 과목에서 많은 득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 너무 점수가 안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과목 안에서 60점 맞추기가 힘드니까 고루 잘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때도 전 과목이 전체 점수가 다 좋으면 좋지만 한 과목에서 점수가 많이 나오고 어떤 과목에서는 점수가 아주 적게 나오면 그게 이제 안 좋은 점수다. 평균적으로 과목마다 평균적으로 최소 60점을 넘기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기초입문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과목 소개를 전체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가 방금 페이지를 설명드렸지만 공시법이란 이 법은 따로 우리 공시법이라고 하는 법은 없고요. 이 공시법 안에 지적과 등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묶어서 공시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적이 무엇이고 등기가 무엇인지를 우선 소개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여러분 우리 교재는 318페이지 보시면 그 총칙인데 318페이지입니다. 기초입문서 지적의 의 용어정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적의 의를 쭉 읽으시면 여기 적어진 내용은 이제 그대로 보시고 한마디로 지적이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전 국토에 있는 모든 토지를 전 국토에 있는 모든 토지입니다. 이 토지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뭐 남북한 있지만 우리 지금 남한 지역이죠. 남한 지역의 전 국토의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라는 공적 장부 오늘 첫 시간부터 지적공부가 무엇이고 요 지적공부에 무엇을 등록하는지를 먼저 소개할 겁니다. 그럼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해서 공시라는 말은 나타낸다, 알린다 이런 뜻입니다. 우선 그죠? 지적 그러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하는데 처음 이제 보실 때 지적공부가 뭐냐? 토지를 등록해서 나타내는 공적 장부인데 여러분 첫 시간에 제가 늘 복사해드리는 자, 이 복사물 수업 자료 보시면 토지대장이라는 게 있고 요 뒷면에 토지를 그리는 도면 이게 지적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토지를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면에 있죠. 여기에 등록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등록해서 나타내느냐? 국가적인 입장, 국가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나중에 등록 주체가 국가 등이니까 전 국토의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해서 나타내는 거는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토지 관리, 토지를 이제 관리하기 위한 거고
여러분, 우리 국민, 여러분이나 저 입장에서는 토지를 중개 앞으로 거래하실 때 토지를 산다, 판다, 특히 산다, 매매 등을 하거나 중개할 때 이런 지적 공부를 보고 이거 있죠. 여러분 갖고 있는 이런 토지 대장이나 지적 도면을 보고 여기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걸 확인하고 또 중개사들은 공인중개사 자격 공부하시는 이 중개사들 나중에 중개할 때는 토지에 대한 확인 설명할 때 이런 지적 공부를 보고 토지의 내용을 확인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적이 우리 시험의 한 파트로 들어갑니다. 자, 우선 한마디로 요런 지적이라는 거는 요런 뜻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318페이지의 그 용어 정의는 제가 수업 중에 하나하나 이제 아직 기초 입문반이나 기초 이론 강의에 가면 용어 중심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용어라는 거는 늘 다른 과목에서도 처음 공부하시거나 마지막 우리 최종 시험 볼 때도 각 법률 용어, 법에서 쓰는 용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가 각 과목마다 용어들을 알아야 단어 뜻을 알아야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또 그 용어를 가지고 묻는 문제들도 많죠. 무슨 뜻인지 이거부터 아셔야 됩니다. 과목마다 강조하는 게 지금 용어 파악을 법률 용어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 과목 여기 우리 공부하러 오신 이 자격 과목이 법 과목이니까 법률 용어부터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된다. 용어 중심으로 초기 기초 입문반 1, 2월, 3, 4월까지 전부 용어 중심으로 설명드리니까 요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321페이지 펴보시면 거기 다시 지적이라 그래놓고 거기 1번 토지 등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나중에 등기 이야기는 제가 따로 설명드릴 거니까요. 우선 지적부터 먼저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등록 주체 321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토지 등록에 등록 주체 거기 읽어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래놓고 모든 토지 이게 아까 전국토의 모든 토지입니다. 여러분 전국토의 모든 토지를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토지 내용에 들어가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다 배웁니다.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이런 거를 조사 청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는데 자 전국토의 모든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 누가 등록하는 주체입니까? 국토부 장관. 제가 여기 장관이라고 쓰지만 이게 이제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2번 토지 이동 신청 그러면 그건 이제 토지 이동 나오면 항상 변동, 토지 변동인데 이동이라 그래요. 법에서는 이동한다가 아니라 변동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자 토지 소유자 신청과 직권인데요. 거기 먼저 괄호 1번에 토지 소유자 신청을 읽어보면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런 토지 이동 여러분 항상 토지 이동이 나오면 변동이 있으면 요에 따른 토지 소유자 신청에 하여 지적소관청 여러분 첫 번째 나온 오늘 뭐 국토부 장관은 다 아시지만은 이 지적소관청 그러면 지적에 관련된 사무 또는 지적에 관한 업무 지적에 관련된 업무는 어느 청이 소관이라는 거는 관할이냐 그럼 여러분들은 지적소관청이 나오면 시, 군, 구청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군구청이라는 거는 시장, 구는 군수, 구가 있는 우리 광역시나 특별시, 광역시에 보면 무성구, 구가 있죠. 요 구청에서 결정함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요, 등록하는 두 가지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거는 국토부 장관이지만 구체적인 이제 토지 변동, 토지의 변동이 있거나 하면 이걸 등록해서 관리하는 거는 각 시군구청입니다. 실제 그러면 여러분 이 토지 임야 대장이나 이런 지적도를 누가 이걸 만들어서 관리하느냐, 그게 시군구청이 합니다. 그럼 그 시군구청에서 토지를 결정 등록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2번에, 그 밑에 괄호 2번에 직권에 의한 경우 그래 놓고 토지 소유자 신청이 없으면, 원래는 신청을 받아 결정한다 그랬지만 아까 앞에 1번에서 그죠?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여기 직권이라는 말은 소유자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조사해서 청량하고 결정을 합니다. 자, 왜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하느냐? 여러분, 아까 앞에 말에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는 전 국토에 있는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가는 의무적으로 전 국토의 모든 토지를 저렇게 등록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소유자 등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등록 관리를 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나머지 이제 직권으로 하는 조사 등록 절차 같은 거는 나중에 본 교재, 우리 기초 입문서 다음에 본 교재가 나오면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가, 다시 보십시오. 지적이라는 제도, 지적이라는 법은 전 국토에 있는 모든 토지를 요 지적 공부에 등록해서 공시, 나타낸다, 공시, 알린다는 뜻이고, 어느 기관이 등록하고 누가 결정하는지 여기까지 이제 보시고 322페이지 넘기시면 지적 공부에 우리 들어가기 전에 먼저 토지 등록 사항 중에, 여러분 토지 등록 사항 그려놓고 각 토지마다, 여기 보세요. 토지마다 이제 소재지가 있고, 소재는 여기 빠졌습니다. 소재라는 거는 토지의 소재지 말이죠. 행정구역상 무슨 시, 무슨 도, 무슨 군,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리, 거기까지 행정구역상 소재지가 있고 그 다음 토지마다 지번이라는 거 아시죠? 나중에 바로 우리 지적 공부에 들어가면 여러분 토지마다의 번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이 토지 대장 안에 있는 토지 소재지 보면 경남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라는 행정구역상의 지번이 78의 2번지. 요게 이제 우리 78의 2번지가 토지의 지번입니다. 이거를 이제 등록을 하죠. 근데 이미 토지마다 여러분 지번이 붙어 있지만 앞으로 배우는 거는 토지마다 지번을 어떻게 붙이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오는데, 요 앞전 우리 이제 지난 시험에서는 조금 지번 묻는 문제가 빠졌지만 그 전 문제에서는 계속 한 문제씩 나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보시고, 요 지번을 어떻게 붙이느냐, 토지마다, 그죠? 요거는 나중에 제가 지적 공부 전체 요거 설명드리고 와서 지번
부여를 다시 설명드리는데 우선 토지마다 지번이 부여된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323페이지 보시면 그 가운데 2번에 지목. 그럼 토지마다 지목이 설정이 됩니다. 하나의 토지마다 하나의 지목이 부여되는데 324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지목 구분에 28종류 28개의 지목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금은 지목 이름 있죠. 고쭉 번호 1번부터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그리고 도로, 그리고 넘겨보시면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그리고 마지막 28번은 328페이지 28번 잡종지까지. 자, 여러분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에 어떤 용도로 토지가 무슨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면 지목이 무엇인지 이걸 묻는 문제가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근데 앞전 시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두 문제가 나왔는데 하나는 그 도로 있죠, 여러분. 325페이지 14번 지목. 도로에 보면 쭉 적어진 이 지목 다음 페이지까지 이게 도로로 분류되는 지목인데 문제 들어보세요. 도로가 아닌 지목을 도로로 분류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이제 묻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가 28번 지목 있죠. 328페이지에 마지막 지목 잡종지. 여러분 그 잡종지에 적어진 이 내용들 중에 잡종지로 어떤 쭉 적어줍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오지 선다 시험이니까, 그죠? 5개의 지문을 적어주고, 잡종지가 아닌 것 또는 잡종지인 걸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묻는 게 이번 앞전 시험 31회 때 도로 묻는 거, 잡종지 묻는 문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은 오늘 28개의 지목을 소개만 했고 다음 시간에 우리 다음 주에 요 지목 분류 전체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지금 이제 소개하는 시간이고, 자, 그 다음 328페이지고 3번의 가운데 면적. 여러분, 토지마다의 면적이 있죠. 다 아시죠? 면적. 이거를 나중에 이제 여러분 갖고 있는 이 토지 임야 대장에 보면 제곱미터 단위라는 거는 우리는 실제로는 몇 평, 토지 같으면 그죠? 아파트도 있지만 몇 평 그러지만 이거를 제곱미터 단위로 등록을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면적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 대장에 보면 이 토지 면적이 얼마라고 적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 토지 면적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건 이제 청량을 우리 지적법 맨 마지막에 가면 지적 청량을 배웁니다. 거기에 이제 지적 청량을 해서 요 면적을 구하고 그걸 이제 여기 토지 임야 대장에 등록하는데 저희들 수험생들한테 청량을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는 여러분 청량을 하라는 게 아니고 청량을 해가지고 면적을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등록하는지만 묻는 것이니까 그걸 나중에 여기 이제 설명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경계, 그 우측에 329페이지 여러분, 경계는 토지의 경계인데 경계선. 경계는 여러분 이 경계선입니다. 선.
이 경계선이 어디에 등록되어 있느냐? 여기입니다. 도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도면 있죠? 아까 토지대장 뒷면에 미리 복사해 자료로 드린 이 도면 안에 토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 도면 안에 그려진 선, 이 선을 경계 또는 경계선, 경계선이라고 합니다. 이 경계선이 어떻게 등록되느냐? 그건 측량입니다. 이것도 아까 앞에 면적과 같이 측량을 해서 이 경계를 구하고 이걸 이 도면 안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요 네 가지 여러분 우선 지적 공부 먼저 설명하러 가기 때문에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토지마다의 네 가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요 네 가지를 우선 소개했습니다. 이 등록 어떻게 등록하는지는 제가 지적 공부를 먼저 설명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설명드릴 거니까 우선 요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아시고 각 문제 나중에 여러분 기출 문제, 예상 문제 이야기할 때 지번 하나, 지목 하나, 경계, 면적 각각 하나씩 예상 문제다라는 말씀 드릴 겁니다. 우선 오늘은 용어적으로 소개했고, 그죠? 자, 이제 지적 공부로 가는데, 우리 교재 여러분 331페이지 펴시면 지적 공부라고 써놓고 3장에 의의와 종류는 나중에 보시고 넘겨보시면 333페이지 보면 지적 공부 등록 사항이라고 되어 있고, 자, 지적 공부에는 여러분 크게 5종류가 나옵니다. 크게 보십시오. 토지 임야 대장이 있죠. 그러면 토지 대장이 있고 임야 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은 각각 구분되어 있는데 등록 사항은 거기 책에 여러분 갖고 있는 이겁니다. 제가 드린 이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인데 양식, 서식은 똑같습니다. 둘 다. 여기 이제 뭐를 등록하는지를 오늘 간단하게 소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 공부가 333페이지 2번. 아주 이제 특이한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공유지 연명부라고 있는데, 요 공유지 연명부는 방금 그 의의에 보면 요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지 소유자가 2인 이상이면 2인 이상이라는 말이 토지를 우리 여러분 민법부터 등기법, 지적법에 공유지라는 말은 토지를 두 사람 이상이 공유할 때 공유자를 적는 지적 공부가 공유지 연명부입니다. 그러면 대장에는요, 나중에 여러분 종합적으로 설명할 때 토지 임야 대장에는 소유자란에 여기입니다. 제가 오늘 드린 이 토지 대장 안에 보시면 나중에 박정수외라는 거는 박정수라는 사람과 5인 5명이 어떤 토지를 공동 소유하게 되면 토지 임야 대장에는 박정수외 5인 이렇게 적고 전체를 다 안 적습니다. 전체 6명이잖아요. 6명. 그럼 이 사람들을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는 이렇게 적어놓고 이 사람들을 어디다 적습니다. 공유지 연명부에 여기에 적습니다. 요게 공유지 연명부입니다. 여기에 또 뭐가 등록되는지 요것도 설명드리고, 자, 세 번째 대지권 등록부. 여러분 이 대지권하고 이 등록부인데 요 대지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거기 의의에 잠깐 보시면 그 의의에 토지 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 등기법에 가면 제가 요 대지권 등록부 등록상 하기 전에 부동산 등기법에 가면 대지권 등기가 됩니다. 그럼 이 대지권 등기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아파트 대지권입니다. 아파트 대지권이 뭐냐? 설명만 들으십시오. 아파트에 살고 있는 구분 소유자들이 아파트 대지는 아파트 땅 아시죠? 아파트 건물 소유자가 아파트 땅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게 대지권 또는 대지 사용권 같은 말입니다. 대지권, 대지 사용권. 여기다가 대지권 등기하고요. 나중에 이건 등기법, 지적법 다 연결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아파트 대지권이 등기되고 나서 대지권 등록부 여기다가 이 대지권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 나오면 아파트 대지권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적 공부가 334페이지에 그 4번에 도면이라고 써졌지만 지적도 임야도입니다.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적도는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지적도로 나타내고 임야도는 임야대장, 아까 임야대장에 있는 임야는 임야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자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아직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왜 구분되어 있느냐? 일제 때부터 이런 이야기 늘 하죠. 지적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이 일제 때입니다. 일본이 일제 때 토지 임야대장을 구분하고 또 지적도, 임야도를 구분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토지 임야대장이 따로 있고 지적도, 임야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많은 우리 책에 그 등록 사항이 나오고요. 335페이지 보시면 거기 그림 있죠. 요 그림이 여러분 조금 압축돼서 조금 작다. 그래서 토지 대장은 없었고 이 도면을 확대해서 복사해드린 이 도면, 여러분 갖고 있는 이 복사 수업 자료들, 이 도면, 이게 책에 있는 이 도면을 좀 확대해서 만들어 드린 겁니다. 요걸 나중에 보면서 등록 사항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35페이지에 5번 경계점, 토지마다 여러분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있죠. 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아주 특이한 지적공부인데 나중에요 여러분 요 등록사항 이야기할 때 토지마다 경계점 있죠. 토지 경계점의 위치를 요 좌표라는 거는 좌표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토지 경계점의 위치를 측량을 해서 요 좌표로 등록을 해놓고 있죠. 요걸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합니다. 요 지적 공부까지,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일단 5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첫 번째 설명드리는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적 공부에는 토지 임야대장부터 이렇게 5 종류의 지적 공부가 있고 여기에 무엇을 등록하는지 요걸 가장 첫 번째 묻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앞전 시험 31회 이야기도 늘 하겠지만 또 요 어느 하나를 묻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5개의 지적 공부를 적어 놓고 1, 2, 3, 4, 5번 이렇게 적어 놓고 연결이라는 거는 이 등록사항이 아닌 거 여기 토지 임야대장 등록사항 적어 놓고 이게 등록사항이냐 아니냐 묻는 이런 문제를 항상 한 문제 이상 내니까
다시 나중에 이제 등록사항에 들어가면 하나하나 여러분 나중에 이런 실제 토지 대장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우선 지적 공부에 이렇게 5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선 아시고 여기 이제 뭐를 등록하는지 요거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있죠. 336페이지 지적 공부 복구. 이거는 자, 복구 이야기도 여러분 자주 나오는데, 복구라는 거는 만약 이런 지적 공부가 멸실해서 없어지면, 없어졌다는 거는 지적 공부가 이 각 시군구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런 토지 대장이 어떤 이유든 멸실 훼손되면 다시 이걸 만들어야죠. 다시 만드는 거를 복구한다. 그러죠. 말 그대로입니다. 나중에 였죠. 이런 복구 자료라든가 절차 이런 것도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우선 복구가 뭔지만 아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338페이지 5번에 지적 전산 자료 이용이라든가 종합 공부 밑에 6번. 이제 앞으로 이 부동산 관련 전체 이런 흩어져 있는 이 지적 공부를 전체를 통합해서 종합 공부를 만듭니다. 요거 이제 용어만 나중에 우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지적 공부 이야기를 우선 소개했습니다. 첫 시간에 340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토지에 이 등록돼 있던 토지의 등록 사항이 이제 변동이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토지의 이동이라고 거기 타이틀이, 여기 이동이라는 거는 여러분 한자로 달라지는 건데, 이걸 항상 읽을 때는 토지 이동 나오면 여러분은 뭐라고 읽어라? 변동. 등록되어 있던 토지의 변동을 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341페이지 보십시오. 토지 이동의 종류 안에 자, 처음으로 등록하는 여러분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밑에 맨 밑에 등록 전환. 여러분 신규 등록은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등록 전환, 이게 아주 특이합니다. 그 등록 전환의 의의를 잠깐 읽어보시면, 아까 제가 임야대장이 있고 임야도가 있고, 그죠? 임야대장이 있고 임야도가 있고 토지대장이 있고 지적도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등록 전환의 의의에 보시면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왜 그러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있던 토지가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가는지 그 이유가 뭔지는 그 다음 페이지 342페이지 여기 이제 그 대상에 쭉 나오죠. 요거 내용에 들어가서 설명드릴 거고요. 여러분 지금은 등록 전환이라는 게 뭐냐?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할 합병. 여러분 세 번째 3, 4번. 분할은 한 필지 토지를 둘 이상으로 나누는 거고, 반대로 합병은 합치는 것. 합병은 그죠? 합치는 거죠. 합병. 토지와 토지를 합하는 거. 분할이 있고 합병이 있고. 그 다음 우측에 343페이지고 5번 지목 변경. 지목이 여러분 변경되는 거죠. 28종의 지목을 소개했죠. 아까 그게 다른 지목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목이 항상 바뀔 수 있죠. 이게 지목 변경. 그 다음 또 하나가 344페이지 넘겨보시면 6번 바다로 된 토지. 여러분 저기 바닷가에 있는 토지가 바다가 되면 등록을 말소시킵니다. 이걸 바다 말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다로 된 토지를 등록을 말소시키는데 이건 아주 특이하죠.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 지금은. 그러나 토지가 바다로 들어가면, 토지가 깎여서 바다로 들어가면 지적공부상 등록돼 있던 토지가 말이죠. 등록 뭐 시킨다? 말소. 여기까지가 토지의 일반적인 변동, 이동, 변동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345페이지 그 축척 변경이라고. 이 축척이라는 거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축척이 나옵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 도면에 있죠. 여기 보세요.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이 도면. 이 도면에 축척이 있습니다. 맨 위에 가운데 500분의 1 이렇게 적어진 이 축척이 바뀌는데, 이 축척이 왜 변경되느냐와 축척 변경 절차, 이걸 우리가 또 배웁니다. 지금은 축척이 바뀌는 거를 말 그대로 축척 변경이라 하는데, 왜 축척을 바꾸고 축척 변경 절차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기까지 배웁니다. 이게 토지의 이동입니다.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기타 뒤에 이제 뭐 이건 쭉 그대로 두시고 347페이지 펴시면 이제 또 하나가 등록상 정정. 이 말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던 등록사항이 잘못 등록되어 있다. 그러면 정정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정정이라는 말은 고친다. 잘못 등록되어 있는 거를 바로 잡는다. 그런 뜻이죠. 요게 등록사항의 정정이고,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면 349페이지로 갑니다. 지적공부 정리. 여러분, 지적공부 정리, 이거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던 저거죠. 아까 앞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나 토지 소유자나 토지의 이런 변동, 분할, 합병 이런 게 이제 이루어지면 지적공부 안에도 정리, 토지가 분할되면 분할됐다고 정리하고, 합병이 되면 합병이 됐다고 정리하죠. 이 안에 여러분 갖고 있는 이 토지 대장이나 이런 지적공부 안에 이제 토지 변동에 따라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적 정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넘겨보시면 이제 지적법의 마지막 부분이 352페이지 지적 청량. 자, 이 청량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제가 소개했던 지적 그 토지에 관한 면적, 경계 이런 걸 정하기 위해서 청량을 하는데 아주 전문 기술적인 부분이죠. 근데 전문 기술적이라는 거는 우리 중개사 공부하는 여러분한테 청량을 하라 이런 게 아니고 지적에 관한 것 중에 청량을 왜 하느냐? 청량 대상. 절차 있죠, 절차. 절차라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 실무적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토지의 내 땅, 여러분 땅에 토지 경계를 알아보고 면적을 알아볼 때 면적이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지적 청량을 해달라고 하죠. 그럼 대상과 절차, 그리고 또 지적 청량이 잘못됐을 때, 청량이 잘못되면 적부심사, 잘못된 청량에 대한 적부심사를 거칩니다. 지적위원회라고 나옵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기술적인 걸 배우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청량을 왜 하고 어떤 절차로 하는지 이걸 배우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그 앞에 이제 청량 대상, 그 다음에 절차, 그 다음 넘겨보시면 355페이지에 이제 지적중앙지적위원회 하고 지방지적위원회 있습니다. 그래서 적부심사 이런 걸 거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첫 시간에 앞으로 배울 지적법 전체
12문제는 지금 설명드린 이 안에서 큰 틀에 요 안에서 12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여러분 시간에 그 지적 공부 중심으로 할 거고, 등기 있죠? 다시 넘겨보시면 357페이지 이제 두 번째 등기 제도가 나오죠. 소개만 합니다. 지금 순서는 있죠. 수업은 지적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등기 이걸 배우게 됩니다. 근데 등기 잠깐 소개하면 한마디로 등기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있죠. 358페이지 펴시면 그 등기의는 나중에 읽으시고 제 설명 들으시면 부동산에 여기는요 부동산의 그러면 토지 건물을 다 말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그러면 여러분 토지 건물의 권리 관계입니다. 이번에는 권리. 물론 부동산 표시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권리 관계를 등기부에 좀 이따 이제 등기부 소개합니다. 여러분 등기부에 권리 관계를 적어 이걸 공시 나타냅니다. 자, 대단히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앞으로 부동산 중개 거래하실 때 부동산 권리 관계를 알아야 되고 소유자가 누구인지 저당이 잡혀 있는데 얼마에 잡혀 있는지 알아야죠. 이거를 등기부를 보고 이걸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자, 역으로 부동산 중개 거래 하실 때 등기부를 보고 뭐를 알아봐야 된다? 권리 관계 또는 권리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토지 건물의 권리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등기고 그게 등기부입니다. 자, 등기부 소개할 건데 이렇게 두 개의 제도 우리가 공시법 안에 다시 말씀드리면 공시법이라는 법은 따로 없고 이 두 개의 제도 지적 등기 또는 지적 관련 법하고 등기 관련 법 두 개를 합쳐서 공시법이라고 한다. 이름이 이렇게 공시법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자, 등기부 보십시오. 요건 나중에 제가 소개하겠지만 쭉 우리 책을 넘겨보시면 365페이지에 등기부 등 적어놓고 거기에 이제 367페이지하고 367페이지 전체에 보면 이게 여러분 등기부입니다.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거기 있지만 구분 건물도 있고, 여러분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고 또 건물 중에도 구분 건물은 있죠. 아파트와 같은 구분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습니다. 나중에 요 책에 있는 요거를 또 조금 필요하면 제가 요런 등기부를 따로 복사물로 수업 자료로 드릴 테니까 우선 여기는 367페이지에 있는 이 등기부를 우선 보시면 됩니다. 다시는 등기부를 보고 토지 건물의 권리 관계를 공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등기 제도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시험 공부를 우리 시험을 떠나서 앞으로 부동산 관련 일을 하실 때 등기부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등기부에 무슨 등기가 돼 있으면 어떻게 되고, 또 중개거래 하실 때 무슨 등기 돼 있는 거는 중개거래하면 안 되고,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죠? 자, 일단 이렇게 등기라는 제도가 여러분 여기 공부하러 오시기 전부터 등기 제도가 뭐다 이건 다 알고 오셨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내용에 들어가면 이제 앞으로 등기부에 어떤 걸 등기하고 어떻게 등기 절차가 어떻게 되고 또 결론은 무슨 등기가 돼 있으면 이게
어떤 것이고 이걸 앞으로 배우게 됩니다. 자, 일단 크게 두 가지 제도, 지적과 등기 이렇게 이제 소개했고요. 그 다음 이제 내용은 앞으로 이제 들어갈 거죠.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제 첫 시간에 지적과 등기 제도를 전체적으로 소개해 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아까 제가 소개했던 333페이지를 보시면 지적 공부 종류 5가지와 그 등록 사항이 있죠. 요거를 하나하나 또 소개할 겁니다. 아직 기초 입문반이기 때문에 진도를 쭉 나가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용어 중심으로 설명드릴 거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라고,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지적 공부와 그 등록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